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결국 뉴욕시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됩니다. 뉴욕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이미 식당들의 실내 영업 중단이 예고된 바 있었는데요. 뉴욕시 외 다른 지역은 이번 주말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시의 식당에 대해 실내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식당들은 실외 식사와 포장 배달 서비스만 제공해야 합니다. 접촉자 추적 자료에 따르면 9월에서 11월 발생한 뉴욕주 확진 사례 3만 6천 건 중 1.43%가 식당이나 술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도시 입원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식당 실내 영업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나쁜 12월과 1월을 보게 될 것이며 얼마나 나쁜지가 문제라고 전하며 1월 중후반에는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19는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며 6월이 될 수도 9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은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주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원고 자격을 요청했던 텍사스주 대선 불복 소송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텍사스주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며 스스로 소송에 동참하는 등 바이든의 승리를 탈선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텍사스주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18개 주 법무장관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96명 가운데 126명이 지지 법정 의견서에 서명하는 등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오늘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면서 텍사스주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모두 텍사스는 다른 주에서 선거 절차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텍사스주 소송은 그 자체로도 유례가 없고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개표 결과에 소송을 제기한 위스콘신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스콘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불법 선거라고 소송을 제기한 카운티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유권자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시 상고해 위스콘신 대법원에서 해당 안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과 위스콘신의 패소 판결은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인식되었던 터라 소송 기각의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르면 다음 주 14일에서 15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오늘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백신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이자와 협력해 출하가 이루어지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사람들이 접종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내년 2월 말까지 미국인 1억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백신 승인이 나면 12월 안에 미국에서 2천만 명가량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FDA 산하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어제 표결을 거쳐 16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승인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원 거주자와 의료진입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신분에 관계없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주민들은 소셜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연방정부도 이 같은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개인 식별번호 제공 방침은 접종자를 추적하기 위해 소셜 번호나 운전면허증 번호, 여권 번호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뉴욕주를 비롯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반발로 이 같은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급 병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급 병가 확대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뉴욕시에 유급 병가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모든 뉴욕시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관련법 규정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9월 근로자의 유급 병가 의무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직원 100명 이상인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기존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확대 제공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유급 병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4명 이하이고 매출이 100만 달러 이상인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년에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4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는 가사 노동자 등 최소 규모의 사업체에서도 다른 회사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유급 병가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진 소중한 권리라며 어느 사업체라도 근로자의 유급 병가 사용을 막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즉시 3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뉴욕시 첫 한인 시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박광민 의장과 김영진 전 의장은 내년 치러지는 뉴욕 시의원 민주당 예비 경선에 출마한 한인 후보 린드 이와 리처드 이 그리고 중국계 샌드로 황 등 3명의 후보와 함께 본사를 방문해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저희 한인 사회에는 정치인들 배출이 과제였었습니다. 저희 직능단체 협의회에서는 이분들의 행보에 동참을 기꺼이 해야 하며 또 우리 그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있을 선거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꼭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회장으로 일하는 린드 이 후보는 23선거구에, 퀸즈보로청 예산국장인 리처드 이 후보는 19선거구에,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 의원 특별보좌관인 대만계 샌드로 황은 20선거구에 각각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들 3명의 예비 후보들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소수계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다 리입니다. I am running for City Council District 23, which includes areas of Oakland Gardens, Bayside Hills, Belrose, Glen Oaks, Douglaston, Little Neck, Fresh Meadows, and Hollis Hills. I have been working as the president of KCS for the last 11 years, and during that time what I've seen is that there's a big gap in terms of the policies that are created versus what actually works in the ground. I think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have a Korean American voice that gets elected to City Council this year, and that as an Asian community as a whole, we bring that voice and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to the table. So most of our community members are small business owners. A lot of them are seniors that live in the district,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ir needs are addressed and that there are language access measures that are in place so that everybody understands what the policies are, what their rights are, and we need to do a better job of bringing more resources back to our district and to our community.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베이사이드 10구역 뉴욕시 의원 후원자로 출마한 리처드 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7년 동안 퀸즈 보로장의 예산국장으로 활동하고 그전에는 3년 동안 시의원의 법인 디렉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은 경험 가지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우리 특별히 소상인 커뮤니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인들이 특별히 우리 뉴욕시의 이코노미의 경제의 라이프블러드,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뉴욕시에서는 소상인들 도와주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이제 팬데믹을 넘어서 경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소상인들이랑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Hi, I'm Sandra Ong. I'm running to be the New York City Council person in District 20 out here in Queens.
It includes Flushing, parts of Fresh Meadows, Murray Hill, and Queensboro Hill. I want to run in a district that I grew up in, the one I'm here with my parents. I'm a daughter, I'm a community advocate, I'm a lawyer. I'm currently working for Congresswoman Grace Meng. I'm fighting for more funding for our small businesses, for our not-for-profits, fighting for more affordable housing for our seniors, for more service to our seniors, and for quality education for our children.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식품협회, 건설협회 등 10개 단체의 연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된 연합체로서 앞으로 한인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뉴욕시 옐로캡 운전기사들이 택시업계 존립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며 워싱턴 DC까지 차량 운전 항의 시위를 펼쳤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CBS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20여 명의 옐로캡 운전기사들은 10일 오전 수도인 워싱턴 DC로 향하는 항의 차량 행진을 벌이며 실업 지원 프로그램 연장과 메달리온으로 인한 부채 탕감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옐로캡 항의 시위에는 뉴욕뿐 아니라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도 동시에 시작돼 수백 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택시 노조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대부분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 PUA를 통해 주당 $182를 보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연방정부의 실업 보상 연장, 경기 부양책 제공, 임대료 및 주택 모기지 지원, 퇴거 유예 등을 요청했습니다. 택시 노조는 메달리온으로 인한 부채 탕감과 탕감된 부채에 대한 세금 면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 따르면 한때 $120만 호가하던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 가격은 최근 $10만 급락하면서 기사들이 불어나는 부채를 갚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8월 메달리온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지원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월마트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5천여 개 월마트와 샘스클럽 매장 내 약국에 백신 유통을 위한 냉동고와 드라이아이스 등을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의 최고 의학 담당자인 톰 벤길더 박사는 월마트에는 수백만 회의 백신 접종을 수행할 의료 직원들이 있다면서 미국인 90% 이상이 월마트로부터 1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백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하는데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길더 박사는 이어 월마트가 약국과 장기 요양시설 등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주정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약국 소매체인인 CVS 헬스와 월그린스 등은 자체 직원과 요양원 입소자 그리고 다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 최대 수혜 기간이 26주까지였으나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실업 지원에 따라 13주가 추가돼 39주까지로 확대됐으며 이후 지난 7월의 수혜 기간을 20주 더 연장해 최대 59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직자 가운데 일부가 요건 충족을 하지 못해 20주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가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발효된 규정에 따르면 20주 추가 실업수당 수혜 자격은 매주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의 40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거나 20주간 주당 $200 이상의 소득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서 하나만 해당하면 20주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조만간 교육, 건강보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주민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모 주지사의 이러한 발표는 최근 주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유층 증세, 모바일 스포츠 도박 허용,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식 거래세 부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여러 가지 증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 나온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뉴저지주가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해 뉴욕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도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마리화나 합법화도 뉴저지주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뉴욕 주민들이 뉴저지주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시급하게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올해 전국 대학 진학생이 전년 대비 22%나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전국학생정보연구센터 NSCRC가 지난 9월 18일까지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의 졸업생 대학 진학률을 산출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서 2020학년도 졸업생들의 올 가을 학기 대학 진학률은 27.7%를 기록해 2018에서 2019학년도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인 35.3%보다 7.6%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했던 저소득층 및 소수계 계층에 큰 영향을 보였습니다. 통계에서 정의한 재학생 중 50% 이상이 무상급식 해당자에 속하는 저소득층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30%나 떨어진 반면 고소득층 고등학교의 경우 17%만 하락했습니다. 재학생 중 40% 이상이 흑인 또는 히스패닉인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26.4% 감소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었던 식당이 오늘은 닫혀있는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식당 실내 영업의 재폐쇄가 결정됐습니다. 날씨까지 추워져 소사인들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여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